할인 행사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오송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체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용두사미 조사와 처벌을 경계하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송 참사 현장과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깊이 애도한다면서도 유족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전 교통 통제를 해달라는 112 신고가 증발한 과정에서 장비 오류와 절차 생략 등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속리산에서 굉음이 들리고 호수가 끓듯 기포가 올라오는 현상이 발견돼 일대가 긴급 통제됐습니다. 대형 산사태 의심 징후인지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체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렵게 카메라 앞에 선 유가족은 한 목소리로 확신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관리 주체인 행복청은 하늘을 탓했고 위험 신고를 뭉개고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충청북도는 제방을 탓했습니다.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청주시는 자신들 일이 아니라며 발을 뺐고 교통통제 요청 신고를 받고도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경찰도 억울하다 말합니다.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내가 갔어도 달라질 게 없었다는 충북 최고 책임자의 말은 유족들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참사 속 반복되는 책임 회피에 또다시 구성돼서는 안 될 협의회가 꾸려졌습니다. 관계기관들의 대응을 보다 못한 오송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이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결국 일선 담당자만 처벌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 협의회는 제방 공사와 위험 통보, 도로 통제 미조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진상규명을 벌이고 그 과정을 공유할 것, 또 재발 방지 대책과 추모 공간 마련 등 6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남은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방법 보완.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119 구조대의 인력과 장비가 충분했는지 소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합동 분향소를 한 달 연장하라는 유족협의회 요구를 일부 수용해 오는 29일까지 사흘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왜 가족이 허망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제일 알고 싶다는 유가족들. 지금까지 받은 건 수사 개시 보고서 한 장뿐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복귀 다음 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과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깊이 애도한다면서도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고 분향소 옆 건물에 있던 유가족들에게는 조문을 알리지도 또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업무 복귀 이틀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살핀 이 장관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국가 안전의 총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 그 유가족분들에게 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 장관은 질문은 받지 않은 채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다 말씀.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도 조문을 마친 이상민 장관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분향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유가족 요구사항 수용 여부 등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끝내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가겠습니다. 아니, 그만 가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어제 복귀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것까지 준비가. 이 장관이 분향소를 찾은 시각, 바로 옆 건물에는 기자회견을 위해 참사 유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던 장관은 유족들에게 조문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마친 뒤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은 하루 전부터 언론을 통해 예고돼 있었습니다. 장관이 돌아간 뒤에야 조문 사실을 한 유가족들은 사진 찍으러 왔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왔다가 조문사고 간다. 그냥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저희 유가족이 슬픔이나 정말 애도하는 마음이나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안전 분야 총책임자의 이런 모습에 12구 이태원 참사처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송 참사에 앞서 교통통제를 해달라는 구체적인 112 신고가 증발된 과정에서 장비 오류와 무전 절차 생략, 넘겨짚기식 사건 처리 등의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되니 차량 통제를 해달라. 지하차도 침수 30분 전 임시 제방이 있는 미호강 공사 현장의 감리단장이 112로 신고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112 상황실은 미호천교와 가까운 궁평 2 지하차도를 출동지로 입력했습니다. 미호천과 가까운 지하차도를 접수요원이 나름 판단을 해서 찍어서 찍은 주소가 어디냐? 궁평 2 지하차도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도 20분이 지난 9시 1분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112 지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해당 지령이 흥덕경찰서를 거쳐 오송파출소 순찰차 태블릿 PC로 전송됐지만 당시 기술 오류로 순찰차는 못 받았다고 해명합니다. 무전이나 전화로 출동 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시 호우 피해 신고가 빗발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흥덕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이 없었는데도 현장에 도착했던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순찰차 위치가 신고 지점 주변이라서 상황실에서 도착했다고 인식한 걸로 보인다고 해명합니다. 상황실에서 GPS만 가지고 도착 처리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현장에 간 사람이 도착복을 해야지 뭐 도착을 하는 건 일일이 상황실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진 않고요. 처리해서도 안 되고. 또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은 감리단장 신고 이후 인근 지점에 대한 반복된 신고를 받고 현장 조치를 했는데 이를 동일 신고로 여겨 이후 교대 근무자가 일괄 전산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경고한 112 신고가 왜 현장에 닿지 않은 건지 명백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의 호우 피해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1,800여 건에 1,043억 원, 주택 등 사유시설 9,750건에 112억 원 등 모두 1,166억 원의 피해를 집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괴산 지역에 대해 정부 지원금 외에 별도의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해민 임시 거주시설 구호 물자는 물론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도 할 방침입니다. 보훈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회인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보훈군 회인면은 지난 18일까지 463mm의 비가 내려 회인천 제방과 호안 1.8km가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현재까지 잠정 24억 4천만 원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피해 현황은 농경지 침수 10헥타르, 산사태 3개소, 하천시설 19개소 등 모두 77건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괴성과 함께 저수지에서 마치 끓는 듯한 기포가 목격됐습니다. 대형 산사태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우려에 일대 긴급 통제와 하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속리산 국립공원 세족길 옆 저수지. 수면 한가운데서 물방울이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기포가 솟구치는 주변으로는 불그스름한 물결도 일어납니다. 내려오는데 거기도 여기가 물이 솟구치고 있잖아. 한 1m 솟구쳤다. 주변에선 커다란 굉음도 울려 퍼졌습니다. 투건들한테 입구 딱 지나가는데 우측산에서 야, 나 그런 소리 참 소리 쫙 진짜 얼마나 소리 큰데 한참 쳐다봤으니까 산 무너지는 줄 알고. 속리산 국립공원은 저수지가 포함된 법주사에서 세심전까지 3km 구간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구간은 속리산의 관문이라 사실상 탐방로 전체가 통제된 셈입니다. 법주사 입구부터 우리는 세심전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막으면 그 사이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등산객들도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묻혀가십시오. 저까지만 가도 좀 난데. 다음에 와야죠. 뭐 할 수 없죠. 뭐 안전이 최고죠. 산사태 징후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훈군도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현상이 일단 연이은 폭우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청석들을 부딪히면서 나는 그런 어떤 소리가 아닐까. 지탱을 못하면 무너지기도 하는데 전문가들 보면은 금방 알아요. 이달 들어 충북 보은에 내린 비의 양은 20년 만에 최고치인 766mm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는 발언을 했다가 파문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는 발언을 했다. 해당 부분 녹취가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교육계가 슬픔에 빠져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은 과거 교수 재직 시 예비교사인 교대 학생들에게 교사의 엄중한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했던 말을 사례로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원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다른 연수원 강사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5차 법정 문화도시에 도전하는 충주시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충주시와 시의회, 충주중원문화재단 등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포틀랜드와 시애틀, 타코마 등 5개 도시에서 교류 프로그램 목깨나루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팝업 스토어와 로컬 세미나, 택견과 국악 공연 등을 통해 충주 도시 브랜드를 알리고 산업과 경제, 예술 등의 교류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대형 베이스 골프장 9홀 증설을 위한 충주시우지 교환이 가시화됐습니다.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대소원면 장성리 3만 제곱미터와 만정리 4만 7천 제곱미터를 교환하고 1억 1천만 원의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교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충주시의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시의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골프장의 기여가 부족하다며 공유재산 교환을 반대했습니다. 모든 점포가 철수해 불이 꺼진 청주 대현 지하상가를 청년 공간으로 활용하는 청주시 기본구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시는 124개로 나눠진 점포벽을 허물어 면세점 같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이곳을 청년 창업과 청소년 활동 공간, 시민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 조성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에 들어가 2025년까지 57억 원을 투입해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 조성은 민선 8기 청주시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주권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수도 요금이 전액 감면됩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부과된 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다음 달과 9월 고지되는 6월과 7월 사용분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일괄 감면됩니다.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4개월 만에 낙관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2.9포인트 오른 102.6으로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긴 것은 2022년 5월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